XRP가 실사용을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스테이블로 가야 합니다. 이 환 리스크 보십시오. 이거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아 이거 스위프트 진짜 송금 받을 때마다 열받는 게 여러분. 아 이거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저도 이제 겪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도 이제 달러로 들어오니까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이제 스위프트 송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달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신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지는 그 손으로 만져지는 종이 화폐라는 것과 달리 전산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신환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송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환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떤 것 때문이냐면요. 야 환율 엄청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 환율 리스크도 사실 문제예요. 스위프트로 받는 이 며칠 영업일 3일에서 5일 사이 이 환율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며칠 사이 봐봐요. 이거 환 리스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여러분 여기 매매 기준일을 톡 찍어 보시잖아요. 5개가 떠요. 5개가. 현찰을 살 때, 팔 때, 송금 보낼 때, 송금 받을 때 환율이 다 다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전신환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달러로 현찰을 팔 때, 살 때 보세요. 금액이 다 달라요. 송금 보낼 때. 은행에서 먹는 이자예요. 이게 은행에서 먹는 마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달러 송금 받잖아요. 7일 이내에 환전하잖아요. 원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1.5% 수수료 추가 부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은행에서 먹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스위프트 자체에서도 몇만 빠지죠? 환율에서도 빠지죠? 마진 먹죠? 1.5% 수수료 7일에 또 환전하면 또 수수료 또 내야 되죠? 원놈의 돈을 갖다가 여기에서 저기도 보내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떼먹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빠르지도 않고. 또 뭐 있습니까? 추가로. 달러 지금 환율 보세요. 이 환 리스크 보십시오. 이거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근데 리플 가격이 그 뭐 몇 초 안에 변동되는 거랑 몇 초 만에 송금돼 가지고 하는 거랑 3일에서 5일이란 긴 시간을 둔 이 리스크랑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근데 또 왜 또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말씀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많아요, 이게? 저 궁금한 거거든요. XRP가 실사용을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스테이블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막 옳소, 그렇소 막 댓글이 엄청 달려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스테이블을 가야 돼요? 가격이 왜 일정해져야 돼요? 그럼 비트코인도 일정해져야 되겠네요. 페이먼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 조정하려면 일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니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는 막 가격이 막 난리가 치는 것 같은데 1분 볼까요? 1분? 여러분 1분 동안 가격이 바뀌어요? 이거 몇 프로 바뀐다고. 리플요? 1분 동안에 1분이나 걸릴까요? 송금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거 틱 하나밖에 안 바뀌잖아요. 지금 몇 초 동안인데 게다가 실제 송금 몇 초인데 그 몇 퍼센트밖에 뭐 0. 몇 퍼센트 거의 뭐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어서 가는 이 송금 체계랑 3일에서 5일이라는 영업일 뭐 빨간 날끼면 더 긴 시간을 감당하는 환 리스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리스크가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변동성이 더 크냐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저 레포트를 제가 옛날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어떤 것이 더 변동성이 큰지 실제 수치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US 달러로 이게 유튜브 수익도 그렇고 이게 이체를 파는 입장에서요. 만약에 내가 달러 통장을 받지 않고 원화로 바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스위프트 시간 동안 변동성 있죠. 달러 송금 보낼 때 받을 때 이거 차이 있죠. 수수료 은행에서 먹죠. 곧바로 또 환전액의 1.5% 수수료 또 추가 부담 또 해야 되죠. 먹는 게 도대체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누가 더 욕심이 많고 누가 더 지금 어 이게 참 불합리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왜 써야 되냐 이거를. 스위프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분은 이해를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또 구체적으로 또 설득을 할 생각은 없어요, 항상. 이해를 하실 분만 이해를 하신 거고. 그런 만큼 가져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림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이제 송금을 했는데 또 개인에서 이제 사실 이제 개인으로 이제 송금을 하는 건데 중간에 이제 끼는 놈들이 너무 많다. 미들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자, 이제 개인이 은행 갔어요. 자, 송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수료 떼먹겠습니다. 보낼 때 수수료 또 떼먹죠. 자, 보냈어요. 중간 또 중기은행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스위프트 서비스 써주세요. 스위프트, 수수료 또 먹겠습니다. 또 중기은행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 또 이제 받는 국가의 은행 도착했어요. 자, 고객님, 수수료 또 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1.5% 떼기도 하고 또 환전에 의한 또 수수료 또 떼겠죠. 자, 떼서 받으십시오.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리플이 어느 걸 대체하겠냐라는 걸 봤을 때 이 빨간색을 대체하겠다는 아닙니다. 왜냐, 리플사가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현재 아니죠. 이들이 노리고 있는 타겟은 무엇이냐?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과 협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것을 대체하냐? 현재 지금 초록색 박스를 그려놓은 이 부분을 리플 ODL 서비스를 통해서 대체를 하겠다. 여기서 떼먹는 수수료가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나 떼먹었다 했을 때, 자, 리플사가 등장해서, 자, 우리는요, 얼마 안 떼먹어요. 0.1%만 떼먹을게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옳거니, 얘네들이 5% 떼먹던 거를 이제 거의 우리가 4.9% 마진을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XRP 서비스를 써게끔 고객들을 꼬셔야 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3%만 먹자. 왜냐면 기존에 먹었던 거에서 얘네들 5% 먹는 우리 3%만 먹어도 없던 것이 0%가 3%가 생기는 거지 않냐. 그럼 땡큐다. 고객들은 뭡니까? 이제 소개를 하겠죠. 이런 송금 서비스가 있는데 쓰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땡큐지. 빠르고 더 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땡큐겠죠. 안정적으로. 그럼 이제 그게 말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아니 이게 달러가 이제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 IMF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설명드렸는데 각국이 12DC 발행할 거 아니에요. 뭐 영국, 뭐 미국도 좋고 뭐 미국 그냥 여기를 할게요. 그냥 미국 이걸로 하고 영국, 뭐 일본, 중국, 한국, 뭐 기타 등등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국의 이 쓰는 화폐들이 서로 다 다를 텐데 이 둘을 아니면 이 서로 간에 이거를 매개할 수 있는 이 주황색 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리플 서비스 아니에요? 근데 왜 달러를 왜 대체해요? 리플 달러 대체한다는 분이 있는데 전 사실 그건 대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제시한 비전은 이건데 왜 달러 대체한다고 하는지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건 사실 전 동의하기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로 가야 한다는 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각국 12DC 발행한다. 그리고 뭐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했다. 페드에서 뭐 이런 얘기했다. 그리고 미 재무부 장관이 뭐 이런 얘기했다. 미 재무부 장관이 뭐 페이먼트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수두룩해요. 근데 그것이 리플이다라고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 마켓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맞는데 자, 이 안에 리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리플이다라고 막 넘겨지는 그런 분석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다른 코인들도 사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짓는 것은 개인이 이제 할 역할은 맞아요. 그것을 이제 누가 결정지어지진 않죠. 그것을 오버랩 시키느냐, 이 다리를 이제 생각의 고리를 연결시키느냐 마냐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여러분 이 논리는 어떠신가요? 제가 하나 이거 적어볼게요. 이 논리는 어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거짓말 잘하는 단체죠. 미국의 JP 모건. 저 이거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JP 모건이 JP 모건 주식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JPM 코인이라고 발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순서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리플사는요. 이걸 해서 지금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리플사 주식이 현재 별도로 있죠? 있어요. IPO를 안 했을 뿐이지. 주식 있어요. 근데 순서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왜 얘는 얘를 발행을 하면은 JP모건의 주식이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분산이 된다는 주장을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XRP랑 리플사 주식이 별도로 있잖아요.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할당 다 받았잖아요. 투자사들.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얘는 왜 분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거 한다고 발표했을 때 왜 분산된다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기존 금융 세력과 신흥 스타트업의 그런 지금 받는 대우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차이인 거예요. 얘는 이거 발표됐잖아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지. JPM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JP모건 주식은 떨어질 것이라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근데 얘는 이거 주식 상장을 하면요. 왜 분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왜? 주식 이미 있어요.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공개 상장 안 했을 뿐이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불현듯 이게 생각났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내로남불이죠. 그럼 이제 이러한 정황 또 제가 하나 비유 또 지금 저기 비트맨 세계 최대 우지한 아시죠? 자, BTC. 얘가 존재했고 얘가 최고로 하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죠? 이해하시죠? 한때 2018년 해시레이트 처리하는 연산 값이요. 51%를 얘가 넘은 적이 있어요. 51%가 넘으면 뭐다? 비트코인 통제 가능하다. 조작 가능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킹할 수 있다. 이건 암호화폐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 사실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비트메인이 거의 비트코인 컨트롤하고 있다. 51% 되었을 때는. 그런데 왜 아무도 비트메인 주식 지금 발행한다고 나스닥 상장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비트메인 주식을 발행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고 왜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얘는요. 최고령이 아니라 이미 이거는 다 발행이 이미 된 거잖아요. 1000억 개가. 이미 다 발행이 된 거잖아요. IPO도 지금 난리치는데 IPO 뭐 이걸 왜 사냐. 얘가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 될 것이다. 가격이 더 안정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쪼쪼한데 그럼 이게 논리가 다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안 맞잖아요. 지금. JP모건부터 비트메인도.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이 되게 얘는 시원하잖아요.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리플은. 이거 기대 갖고 하는 건데 다른 코인들 지금 막 더 올랐잖아요. 근데 리플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이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플 팔고 다른 코인 타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봐봐요. 다른 코인 이렇게 올랐죠. 많이 이렇게 이만큼 상승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어요. 자, 근데 리플 XRP 지지부진해요. 막 이만큼 올랐어요. 막 더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래. 그러면 보세요. 얘가 막 이만큼 올랐잖아.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아세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얘를 팔고 여기서 타요. 여기서 지금 매수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마음은 더 올랄 것 같아가지고. 왜? 올랐으니까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비트 한번 팡 하고 이제 튀겨버리면 어때요? 쓱 내려서. 많이 오르면 어떻다? 많이 내려간다. 물려버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실컷 존버했던 거 코인 개수 잃어버린다. 이런 분들 엄청 많다. 왜? 뭔가 또 보상해야 되니까. 이제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요. 보상받고 싶어. 다른 코인 또 타요. 또 내려가. 바가대. 계속 가지고 막 그럼 이제 잡코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코인
도전하고 막 그때부터 막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왜 리플 그 한 방 몇 년 동안 그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서 한 방 가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 놓고 왜 또 뭐 이렇게 하려는 건지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